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금통위를 지켜본 시장의 관심은 이번 결정이 아니라 언제 올릴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기대에 부응하듯 시점에 대한 단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내놨고 그 이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윤영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다음 달 있을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시사한 겁니다. 또 장기간 저금리 기조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이 고평가됐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건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상당히 높은 점은 그건 다른 나라하고 좀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41조 6천억 원 늘어나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이 늘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30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역대책,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고 추경 효과가 더해진다고 하면 경기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총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가계대출 위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한국은행의 신호에 화답하듯 금융권을 압박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30%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가계대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네, 올 1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9.5% 수준인데요. 오늘 열린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 6%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30%가량 줄어든 4%대 수준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도 또 돈을 빌리는 소비자들도 난감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기 자금과 실수요 자금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은행권은 물론 비은행권까지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출 고객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선 투기 수요와 대출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 내에 0에서 2.5% 비율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4분기 중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